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4명, 실종자는 1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2번 백신 접종을 조속히 완료하는 일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강력 권고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업률 등 경제 지표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추가 현금 지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없앤 주들이 이번 주 10개 주에서 22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프트가 독립기념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워싱턴 지역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충격의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에 대해 연방 차원의 총력 지원이 시작됐으나 사망자가 4명, 실종자는 159명으로 늘어나는 등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승인해 FEMA, 즉 연방 긴급재난관리청이 총력 지원에 돌입했으며 수색 구조대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에 있을 수 있는 생존자 찾기와 구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층짜리 콘도 건물이 절반이나 무너져 내린 충격의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에 미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애미 사고 지역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고 FEMA, 즉 연방 긴급재난관리청을 중심으로 총력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FEMA의 긴급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하고 플로리다는 물론 미 전역에서 경험 있는 수색구조대와 사고수습반을 꾸려 총력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콘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수색 구조대들이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아래 있을 수 있는 생존자들을 한 명이라도 찾아 구조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붕괴되지 않은 콘도 건물 안에서 35명을 구해내고 잔해 더미에서 2명을 구조해낸 후에 추가 생존자를 찾아 구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까지 수습된 사망자들이 4명으로 늘어났고 행방과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79명에서 1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는 수시로 변할 수 있어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12층 콘도 건물이 절반이나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더미에 접근하는 것조차 위험하기 때문에 생존자 찾기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대들은 사고 현장에서 전기와 수도, 연료 등부터 끊고 접근해 청진기와 같은 소리 탐색기로 생존자들의 인기척을 탐지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소음과 꽝 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 사람의 목소리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충격의 붕괴 사고가 난 마이애미 콘도는 1981년에 건축돼 40년 된 12층 건물로 136세대가 있었는데 거의 절반인 55세대가 새벽 1시 30분 거주민들이 잠든 사이에 붕괴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40년 된 오랜 건물이지만 12층짜리 건물이 붕괴되는 참극은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간주해온 미국에선 극히 드문 일이라서 미 전역을 충격과 참담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에서도 최대 위협으로 급부상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이미 2번 접종을 마쳤을 경우 화이자 백신은 88% 예방 효과를 보고 있고 모더나 백신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에 2배씩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2번 백신 접종을 조속히 완료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려던 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발목을 잡히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나 최선의 방책은 백신 접종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염병 연구의 대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민 전체의 거의 절반인 1억 5천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영국의 연구 결과이지만 화이자 백신을 2번 다 맞고 2주가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88%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Here is now some of the good news and one of our tools. The effectiveness of the vaccines, in this case 2 weeks after the second dose of Pfizer-BioNTech, was 88% effective.
미국 정부와 공동 개발한 모더나 백신의 경우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화이자 백신과 비슷한 면역 효과를 델타 변이에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파우치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같은 mRNA 방식으로 개발된 것으로 두 번 접종 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94%에서 95%의 항체 생성 효과를 보고 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비슷한 면역 효과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도 한 번만 맞은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가 33%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빨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접종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백신 접종을 한 번도 안 맞거나 한 번만 맞고 두 번째는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해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연방정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기준 미국민 1억 7,830만 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아 전체에선 54%, 12세 이상에선 62%,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는 66%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억 5,130만 명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두 번 다, 존슨앤존슨은 한 번 맞아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체에선 46%, 12세 이상에선 53%, 18세 이상 성인 중에선 56%의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업률 등 경제 지표에 따라 추가 현금 지원금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서 9월까지는 확정될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경제의 급반등에서도 완전 고용 회복이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소한 한두 번 더 현금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경기부양책인 바이든 인프라 플랜은 7월 중에 1조 달러짜리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고 2조 달러 안팎의 인적 인프라 방안은 9월까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진영에서는 80명 이상의 상하원 의원들이 서명 소환을 통해 강력히 요구해온 추가 현금 지원금을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키고 실업률 등 경제 지표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방식까지 본격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자동 안정화 장치는 우리가 좀 더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나는 광범위하게는 자동으로 추가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특히 자동 안정화 장치는 실업률이 오를 때와 같이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현금 지원 또는 연속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 중에서 대다수는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 채무위원장이 이 시스템을 개발해온 민간 회사의 간부들을 의사당으로 초청해 상원 스태프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브리핑받고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준 지표가 될 미국 실업률이 현재 5.8%인데 팬데믹 직전에 3.5%로 복귀하는 내년 말까지는 추가 현금 지원이 제공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초당적 합의안으로 추진되는 세금 인상 없는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방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7월 12일부터 상원 60표 장벽까지 넘을 수 있을지 테스트하게 됩니다. 상원의 60표 장벽까지 넘어서면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사회 인프라 개선안은 8월 초 여름 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2조 달러 안팎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플랜을 별도의 예산 조정 법안으로 만들어 9월에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프라 플랜을 9월 안에 모두 성사시키는데 초당적 지지로 상원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고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을 결집시켜야 하는 중대 관제를 안고 있으나 7월 중에는 대략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를 없애는 주 지역들이 12개 주에 이어 이번 주 10개 주가 가세해 모두 22개 주로 늘어나 실직자 250만 명이 실업수당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2달 앞서 7월 3일에 종료키로 해 나머지 4개 주를 포함하면 26개 주에서 410만 명의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을 잃게 됩니다. 실업수당 때문에 일을 하려 하지 않아 구인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25명이나 대거 연방 실업수당을 일찍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19일 2주간에 걸쳐 12개 주가 이미 연방 실업수당을 끄는 데 이어 10개 주가 이번 주에 종료시켜 모두 22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22개 주에서 주당 $300씩 받던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한 실직자들은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시킨 10개 주에는 플로리다, 조지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한 실직자 수를 주별로 보면 텍사스에만 70만 명에 달하며 플로리다 41만 7천 명, 조지아 11만 7천 명이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른 공화당 동료 주지사들의 가사에 7월 3일부터 연방 실업수당을 2달 앞당겨 종료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없애는 주 지역들은 26개 주로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곳이며 전체에서 410만 명의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자영업자와 임시직까지 받을 수 있는 PUA로 최근에 600만 명이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실직자들이 추가 연장해 받고 있는 PEUC로 53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 임시직들에 대한 PUA는 중단하는 반면 장기 실직자들에 대한 PEUC는 지속하는 주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10개 주는 복직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하는 실직자들이 일터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직 보너스에도 일터에 복귀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지는 않아 업계의 구인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함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리프트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일부 차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이벤트로 7월 4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약 8시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DC 지역에서 리프트는 무료 승차를 일부 제공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리프트는 승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로 우버와 함께 차량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알코올 프로그램 랩은 리프트를 통해 독립기념일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4시까지 $15 미만의 무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념일을 맞이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무료 탑승 서비스는 23살 이상의 성인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리프트 어플을 휴대폰에서 다운받아 앱의 프로모션 섹션에 소버라이드 코드를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당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특히 독립기념일과 같은 공휴일에 더 잦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거의 40%가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2년 전의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69%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DC 지역에서 소버라이드를 사용한 승객은 약 800명으로 올해도 많은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